아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걸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아이를 한 12년 자폐아로 양육하면서 알지 못했던, 그리고요,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masking autism or autistic masking or camouflaging 이라는 건데요. 가면쓰기, 한국말로 하면 가면쓰기입니다. 이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러니까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이렇게 이제 걷는 게 불편하거나 쓰는 게 불편하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가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체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추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폐인들은 사실 그런 신체적 그게 없죠. 특히 이 매스킹이라는 거나 캐모플러깅이라는 이 감추기에는, 숨기 혹 감추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moderate, 그러니까 중간 증세를 갖고 있거나 아주 심한 증세를 갖고 있는 자폐인들에게서는 잘 보이지 않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명확하게 이분들이 자폐거나 혹은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매스키나 캐모플러깅이 일어나는 그 레벨은 보더라인에 계시거나 혹은 마일드 자폐이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분들이 이 매스킹이나 캐모플러깅이라는 전략을 쓰느냐 하면, 본인들은 아세요. 그 본인들이 장애를 가지고, 자폐라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데, 그 장애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기가 싫어서, 혹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또 싫어서 편견이나 차별에서 벗어나고자 이 가면들을 쓰신다고 합니다. 때론 비장애인들도 새로운 장소, 그래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나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우리도 가면을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종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everyday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everyday new person을 만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우리가 everyday 그렇게 감출 만큼 하자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일드나 경계성에 있는 자폐인들은 이 마스크를 쓰고 자신이 자폐라는 것을 감추는 일을 everyday 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들 알겠지만 그 소셜 스킬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폐를 앓고 계시거나 자폐인이신 분들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이어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새로운 커넥션을 만들고 자기네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폐임을 감추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많은 자폐인들이 그 경계성이 있거나 마일드이신 분들도 대화를 하다 보면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얘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커넥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새로운 커넥션을 만들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평소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눈을 맞추지 않는데 눈을 강제적으로 맞추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팔이 아파요. 근데 팔이 아픈데 무거운 걸 못 들어요. 그런데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그 물건을 들다 보면 이 아픈 팔에 무리하게 충격이 가해지거나 고통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났을 때, 의자를 들고 뭐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일어났을 때 그날 밤에 더 욱신거리고 아픔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폐인들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감추고 자기가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러니까 상동행동이 나오는데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주먹을 꽉 쥐고 두 손을 모으고 꾹 참고 있다든가, 그리고 아이 컨택을 강제적으로 함으로써 거기에 소모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단순히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만 그러는 거냐? 아닙니다. 집에서도 그런다 그래요. 부모들이 너는 나아졌어, 좋아졌어 라고 얘기할 때
부모가 행복하고 부모의 웃음을 보기 위해서 또 집안에서도 그들이 그걸 감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폐인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감춤으로써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사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비장애인들은 그때뿐이죠. 새로운 삶은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그냥 그때만 잠깐 가면 썼다 벗으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이들은 일상으로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심리적 갈등, 정신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부모로서 그 부분도 세심하게 좀 들여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그러고 잘 버텨내고 잘 견뎌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잘 버텨내고 대학교 가고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 되고 자기 직업을 갖고 어떤 일들을 해내는 그런 fully independent 자폐인들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3명 정도라 그래요. 그렇다면 나머지 97명 중에 중증장애인과 심한 중증장애인은 몇 프로일까요? 그렇다면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런 가면을 쓰고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어야 돼요. 그분들을 대하기를 비장애인처럼 대해야 되고 또 그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자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룩다운하거나 저평가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회가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시를 보면 제가 오늘 베이스로 하는 거는 kids.frontierscene.org에서 나온 Flagging in Autism이라는 아티클입니다. 근데 이거는 많은 군데서 많은 아티클, 의학적 얘기에서 혹은 학문적인 얘기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 개 찾아보다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as a parents of autistic kids로서요. 그걸 잘 들여다보고 세심하게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만이라도 우리 자폐 아이들이 자유롭게 상동행동도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눈을 꼭 안 마주치고 얘기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한번 나눠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는 평소에 그냥 얘기하고 그 컨버세이션에 속하기 위해서 눈을 마주치지 않고 땅을 보면서 사람의 어떤 바디 파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던 사람이 자기가 안 그런 것처럼 그 프리텐딩 하려고 하니 사실 사기꾼들은 사기를 쳐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폐인들은 그 사회에 속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감추는 그런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여성들에 있어서 이 빈도가 조금 더 높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회가 아직 여성 중심 사회로 이렇게 트랜지션 되는 사회이지만 남성이 자폐인인 것보다 여성이 자폐인일 경우 이 노력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회가 아직은 이퀄리 평등하게 비장애인, 장애인, 남성, 여성을 똑같이 동등하게 대한다? 글쎄요. 대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certain task, certain job 포지션에 가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장애가 있어서 제외되기도 하고요. 여성이어서 혹은 남성이어서 제외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자폐인들이 그런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살아가려고 이런 가면을 쓰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또 남을 속여야 되고 또 자신을 속여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리서칭 해보시면 그러니까 단순히 말을 하고 너 말을 하니까 혼자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쉽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폐 부모로서 더 세심하게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일드 자폐를 가지고 혹은 경계성에서 밖에 나가서 살려고 할 때 그들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정신적 심리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핸들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친구라면 괜찮지만 많은 수의 자폐인들이 그걸 핸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 아르티클들을 찾아보고 아이디어를 얻고 그래서 여러 개 글들을 읽어보고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완치에 가깝거나 완치가 없는데 많은 그 페이크 사이트 혹은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완치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미국에서는 왜 완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부분들, 이런 마스킹이나 캐모플러깅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도 완전히 해소가 돼야 우리는 속이려고 우리가 사기꾼이 아닌 이상 우리가 남을 속이려고 그만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그쵸? 우리는 뭐 그냥 우리 this is me 이게 나야라고 그냥 행동을 하는데 우리 자폐인들은 그걸 감추고 생활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자폐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의 도를 낳게 되고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던 어떤 조금은 차별이 없는 세상, 조금은 편견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 부모나 사회 구성원 혹은 커뮤니티 혹은 정부가 사실은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마스킹, 캐모플러깅, 이 가면 쓰고 감추려는 노력을 하는 이런 자폐인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 부모하고 싸우는 우리 아이들의 그 불쌍한 모습도, 그 안타까운 모습도 좀 세심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도 저희는 그냥 심한 중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사회적 교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는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영상을 보신 부모님들 혹은 자폐인을 알고 계신 일반인, 그러니까 비장애인 분들은 이분들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친화의 경우 아이들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면을 쓰고 이렇게 어떤 그 소셜 릴레이션 커넥션을 만든 후에 그 사람과 어떤 단체와 이렇게 친밀감이 생기면 이분들이 자기가 자폐인이라고 리뷰를 한다고 합니다.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때 사회가 받아들여주면 너무 좋은데 때로는 못 받아들여주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오는 좌절감, 우울감, 실망감, 그리고 본인에 대한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굳이 이 자폐인들이 굳이 자기를 감추고 생활하지 않도록 사회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작은 소망을 가진 아빠로서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들과 쉐어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